덜렁이 레오와 5개의 방. 옛날 옛적의 작은 마을에 레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레오는 그냥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만약 덜렁대기 대회가 있다면 분명 1등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주의하고 조심성이란 하나도 없는 아이였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레오는 꼭 그 위를 걸었고, 깨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레오는 그것을 결국 깨트리고 말았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언제나 레오가 근처에 있을 때면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곤 했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레오는 멍하니 공상에 빠져 키득키득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은 고양이가 말을 하고 나무가 춤을 추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쑥 하고 레오의 발이 땅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레오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쿵 하고 어두운 방 바닥에 떨어졌어요. 레오는 일어나서 바지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목을 젖혀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가 떨어진 구멍은 너무도 높아서 마치 작은 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도저히 올라갈 방법이 없었죠. 그는 자신이 떨어져 있는 방을 쓱 둘러보았어요. 방은 4개의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 한 벽에는 신비한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었어요. 문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죠. 탈출하려면 5개의 방을 통과해야 한다. 각 방에는 험난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침착함과 참을성을 갖춘 자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레오는 두려움에 침을 꿀꺽 삼켰어요. 여기를 탈출하려면 어쩔 수 없어.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문으로 손을 뻗었고 놀랍게도 문은 저절로 열리며 그를 첫 번째 방으로 이끌었어요. 첫 번째 방, 거센 물결의 강을 건너라. 첫 번째 방에서 레오는 넓고 거센 물결이 흐르는 강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물은 거친 바위를 넘어서면서 굉음을 내며 흐르고 있었죠. 강을 가로지르는 얇은 밧줄 하나가 양쪽 끝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강 옆에는 표지판이 하나 있었어요. 밧줄을 잡고 강을 건너라. 손을 놓으면 물살에 휩쓸려 갈 것이다. 레오의 무릎은 떨렸지만 그는 밧줄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간쯤 왔을 때 그의 발이 젖은 바위에 미끄러져 버렸고 그는 물살 위에 간신히 매달리게 되었어요. 레오가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에 빠지려던 순간 놀이터에서 그네의 거꾸로 매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리를 위로 들어올려 밧줄에 간신히 걸쳤어요. 이제 그는 마치 원숭이처럼 거꾸로 매달린 채 조금씩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한 레오는 녹초가 되었지만 무사히 다음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2번째 방, 잠든 코브라. 2번째 방은 어둑어둑했고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코브라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은 그 뱀 바로 뒤에 있었죠. 벽에 적힌 표지판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내지 말고 뱀을 지나가라. 아주 작은 소리에도 뱀이 깨어날 것이다. 레오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어요. 그는 항상 시끄러웠고 조용히 하는 것은 그리 잘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코브라에 가까워질수록 레오는 숨을 참으며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레오는 살짝 미끄러져 발로 작은 자갈을 밟아버리고 말았어요. 사각 뱀의 눈이 번쩍 떠졌고 고개를 치켜들며 혓바닥을 내름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레오는 재빨리 생각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간식으로 남겨둔 쿠키를 꺼냈어요. 레오는 그것을 방 구석으로 던졌고 호기심 많은 뱀은 그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갔어요. 그 사이 레오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다음 방으로 재빨리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3번째 방, 구슬을 꿰어라. 3번째 방은 수백 개의 작은 구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 반대편에는 마법의 자물쇠로 잠긴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문 위에는 또 하나의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 실의 모든 구슬을 꿰어야 문이 열린다. 레오는 문 옆에 놓인 실을 집어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언제나 손재주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만들었던 미술 프로젝트는 항상 접착제로 덮여 엉망이 되어 선생님께 매번 꾸중을 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레오는 앉아서 하나씩 구슬을 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려서 구슬이 자꾸 굴러갔지만 레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도전했고 결국 리듬을 찾았어요. 손이 떨리고 구슬을 여러 번 떨어뜨렸지만 조금씩 실에 구슬이 끼워졌어요. 마침내 마지막 구슬이 실에 끼워졌을 때 문이 딸깍하고 열렸어요. 네 번째 방, 갈라지는 바닥. 네 번째 방에 들어선 레오는 바닥에 큰 균열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땅은 불안정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흔들렸어요.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조심히 디뎌라. 바닥이 부서질 수도 있다. 레오는 갈라지는 바닥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잘못 발을 디디면 어둠 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어렸을 때 했던 놀이가 떠올랐어요. 바닥은 용암이다. 그는 소파에서 의자로 뛰어다니며 바닥에 닿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레오는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는 몸을 낮추고 균형을 잡으며 안전한 바닥을 찾아 하나씩 점프했어요. 바닥은 그의 아래에서 흔들렸지만 그는 균형을 유지하며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의 집중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마침내 문에 도착했을 때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도 거의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 방, 날아다니는 접시들. 마지막 방은 가장 이상했어요. 수십 개의 접시가 공중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마치 미친 부엌이 살아난 것처럼 보였어요. 문 위의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접시를 피해서 깨트리지 않고 문까지 도달하라. 레오는 접시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의 덜렁대는 성격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가장 컸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의 모든 도전을 이겨냈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레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방을 가로질렀어요. 그는 접시들이 그의 머리와 발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피하며 빠르게 몸을 움직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접시 하나가 그의 쪽으로 날아왔어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레오는 바닥에 몸을 던졌고 접시는 그의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재빨리 일어나 마지막 몇 개의 접시를 피해 달렸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문을 통과하며 방을 빠져나갔어요. 레오는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다시 거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가 빠졌던 구멍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레오는 숨을 돌리며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어요. 덜렁대는 자신이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강한 집중력과 침착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후로 레오는 여전히 가끔씩 덜렁대고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답니다.